봉사활동을 1000시간 넘게 했었어요. 어떠한 일을 하면 될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노하고요. 저는 공생이라는 회사를 3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 소셜 벤처로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스페이스 소셜 메이커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소셜 메이커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메이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목공이라든가 3D 프린터, 아두이노 다양한 제조 기술을 가지고서 무언가 창작물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까지 다 같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전의 신탄진에 메이커 스페이스 어울림 랩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적인 제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UD 커트럴이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을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데, 식기예요. 숟가락 포크인데 이 같은 경우는 예쁘기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딴 데서 보기 드문 그런 그립 디자인일 거예요. 유니크한 디자인이면서 기능적으로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인체공학적인 설계라는 검증을 받은 보고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제품으로서 좀 드리고자 하는 가치는 식사할 때만큼은 우리가 다른 사회활동이라든가 밖에 활동하면서 누군가에게 맞추면서 생활했었는데, 식사할 때만큼은 내가 배려를 받는다, 내가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제품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제품들 만들고 있고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식생활의 제품들 이렇게 만들고 있고, 저희는 의식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신지. 사실 저희가 소셜벤처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야기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번만큼은 좀 더 포괄적인 분들에게 뭔가 공기부라든가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저의 이야기를 케이스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대전에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저는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고요. 1년을 교환학생하고 3년 동안에 봉사활동을 1000시간 넘게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위기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어느 기관이라든가 기업의 이벤트라든가 있을 때 캠페인 보조활동이라든가 되게 많이 했었어갖고 그게 되게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됐어요. 거기 안에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이렇게 조금 교육이 필요한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봉사활동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배우고 성장을 했던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다른 청년들에게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 좋아하는 것 중에 잘하도록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 들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생을 마치고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복지 쪽으로 좀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일본에서도 저는 가장 저에게 잘 맞는 분야가 위기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쪽이 잘 맞아서 그쪽에서 저는 중증장애인 케어하는 일을 1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더 보탬이 되고 사회에게도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 없을까, 일단 그러면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좀 더 그러한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공생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했었고, 공생학이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복지랑 인류학을 이렇게 믹스한 느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 이런 취약한 지역에서 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설계를 하는 그런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개발도상국에서 복지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저는 그 방법적으로 공정무역이라는 거에 조금 관심 갖고 준비를 할 겸 저렇게 한 1년 정도 일본에서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정년퇴직하고 나이 드셔서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아이가 둘이 있는데 우리 3대가 이런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것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준비했던 거는 일단은 보류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원하시고 요청하신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 카페라든가 식당을 준비하려고 왔었어요. 근데 준비하는 그 자금이 부동산 자금이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이렇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서 가족끼리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계속 딜레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창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창업이라는 것도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목공을 조금만 할 줄 아는데, 제가 원래 복지 쪽에 있었다 보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쓰는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시설이 많이 미비한
하다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식주에서 그 식생활에 필요한 식기들 이런 것조차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배려되지 않은 식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숟가락 하나 이렇게 목공으로 깎아드렸는데 톱으로 자르고 조각도 깎고 삭프로 샌딩하고 하나 만드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 장애인분들이 260만 명 있는데 그 중에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160만 명.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혼자 살기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돼서 지금 제 제조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고, 메이커 활동하면서 지금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어머니들이 자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든가 제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멤버들을 같이 모여서 공수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때 저희 신청을 했을 때는 대전에 한 70군데 기관이랑 기업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대전에서 저희가 70개 중에 딱 하나 선정이 됐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기술이 좋거나 경험이 많은 것보다도 포용적인 대상, 메이커 스페이스가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는 게 목적인데, 저희는 메이커 문화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메이커 문화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정치를 얻었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올해에 200개 되는 이런 중소벤처기업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는데 200개, 정확히는 196개 중에 우수 메이커 스페이스 17개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에 제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하면 될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요. 저의 결정의 우선순위는 나를 필요한 게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직업적으로, 위치적으로 이 많은 이동이 변화가 있었는데 제 기준은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 좋을지, 우리 사회에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가 어떤 거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걸 많이 고민해서 지금은 소셜 벤처라는 이런 영역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 여기 분들도 저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우선은 제가 또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니 저는 그래도 지금 삶에 후회되지 않는 거는 제가 주변의 이야기라든가 주변의 선입견을 웬만하면은 참고만 했어요. 그거를 제 삶에 반영할지 않을지는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야기라든가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삶을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그런 목표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고요. 그게 되게 즐거웠고 저를 많이 성장시켰고, 또 이런 이야기가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파가 돼서 이 청년들이 많은 도전 정신을 갖고 다양한 이런 시도들, 모험들을 해보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다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다 그 좋은 영향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되게 응원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나는 어떤 종류인지, 네. 어떤 대표님인지. 저는 우선 저를 표현할 때는 씩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저도 참여를 하고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 씩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렵고 힘들 때 낭망해서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실패하고 힘들었더라도 다시 한번 내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울 수 있으면 채우고 못 채우면은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면서 좀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뚜벅뚜벅 씩씩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매번 씩씩할 수는 없어도 나는 씩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캐릭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들도 저도 이 한 번 사는 삶인데 되게 즐거우면서 행복하면서 의미 있고 정말 누군가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네. 민노아님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꿈은요,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는 소셜 벤처를 하고 있는데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들 많잖아요. 연구원분들 많고. 그래서 기술기관의 소셜 벤처 타운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같이 현장에 있는 분들과 참여하는 소셜 벤처 타운을 공동체를 결성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고 싶은 게 있고요. 좀 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이상적인 꿈은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가 건강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러한 것들을 지표화시킬 수 있는 게 지속가능 발전 지표라는 그러한 지표가 있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장애인분들, 장애인분의 장애, 노인들의 노화가 되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아직 기능들이 발달되기 전, 이런 식으로 취약한 부분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취약성은 자신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은 취약성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게 사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 취약성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취약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하나씩 고쳐가고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싶은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노아님에게 공생이란? 공생이라는 거는 단순하면서도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근데 모든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래도 도전할 만한, 참여할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공생이라는 회사 이름처럼 사회가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공동체이자 기업인 것 같습니다. 민노아님께서는 학생 때부터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준비들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오신 것 같은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 도전을 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조금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주저하고 있는 네. 친구들에게 조언 네.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혹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같이 이야기 드리면은, 왜 우리가 좋아하는 걸 모르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그렇다면은 내가 맨날 누군가에게 원해서 이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간 건 아닌가? 그러면은 이 사회의 흐름은 어떤 것인가? 일단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건데, 내가 즐거워하는 삶인가 즐거워하지 않는 삶인가? 만약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고, 이걸 하게 되면 난 행복할까 안 할까? 이거를 하나씩 고민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 위주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위주로 결정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생각해봐서, 내가 이 결정했을 때 너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추진하고 싶어. 추진해야죠.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반대 부딪힐 것 같고 그게 싫어. 그러면은 조금 보류를 하고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거를 포기하는 것 자체는 내가 즐겁지 않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이니까.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는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고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특별한 기회를 가진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감사하고 너무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저희가 더 멋진 삶을 살고, 그 멋진 삶으로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멋진 세상을 만드는 거가,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민노아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이란 어떤 건지? 저는 성공의 기준이 저의 와이프를 얻고 저희 아들, 딸이 생겼을 때 제 한쪽에는 아들, 한쪽에는 딸 옆에 재우고, 그 옆에는 우리 와이프가 있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제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그 성공이 이뤘고요. 그러한 성공과 그런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하는 거가 또 다른 저의 목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오고 있고, 그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가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같이 권유하면서 같이 더 신을 듣고, 아닌 사람들에게는 같이 그분들의 삶도 이야기 듣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하고, 그런 거에 고민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신탄진에 메이커스페이스 하고 있는데, 다양한 목공, 3D 프린터, 아두이노, 그리고 제품을 기획하거나 아이디어를 아이템화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랑 조금 비슷하게 소셜 벤처로서, 그리고 창업으로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또 같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